차은우, 이준석. 네? 저한테 왜 이러세요? 여기는 차은우라고 얘기해도 공천될 겁니다. 여기 그래도 돼요? 왜냐면 이준석 김종인! 대표는 그래도 아, 확실히 지금 김종인이구나. 권력자가 김종인이라고 하더니 이건 바로 매력적인 또, 대답이었어요. 아, 네. 그래. 김종인. 네. 아, 김종인 그분의 정답, 매직은 김종인. 정말 이제 조금 젊은 분들과 함께 가보겠습니다. 신난 분도 계시고요. 손노래가 흥얼흥얼 나오는 분도 계시고 아직까지 간절한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 계신지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구부터 소개를 해드릴까? 일단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김용태 최고위원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요즘 뭐 국민의힘 공천 상황도 나름 괜찮은 것 같고. 아, 그렇습니까? 예, 네. 민주당이 워낙 잘 못해주고 계셔가지고. 잘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신 민주당의 이동학 전 최고위원 어서 오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럽습니까? 기합 한번 넣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방향을 잘 잡고 계신가요? 우리 류호정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이번에 이제 조직위원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어디요? 분당갑 당협위원장. 분당갑 월요일에 당협위원장. 임명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네. 그럼 이제 후보 확정이잖아요. 뭐 그래도 이제 공천 심사는 이제 진행을 해야 될 거고요. 아. 네. 당원 여러분 이제 전화 받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거기 인사전화. 이제 진행이 되는군요. 근데 저는 이 당협위원장이라는 표현을 보고 음. 아까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네. 보통 이제 정치권 용어에서 음. 그 당협위원장하고 보수정당에서 보통 당협위원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근데 진보정당, 민주정당에서는 보통 당협위원장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지역위원장이라는 표현을 써요. 아, 그래요? 그래서 용어에서부터 이게 보수정당이냐 진보정당이냐 이런 가지고 이제 좀 논란들이 있는데 네. 당협위원장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당협위원장은 뭔 뜻이에요? 그 지역에 당원협의회. 그 국회의원 선거구 중에 그 네. 지역구의 당원들의 총 운영위원회 위원장인 거죠. 네, 당원들의 당원협의회. 예. 그러면 거기에 있는 지역분들의 당협위원장이니까 그 당원분들의 가장 짱 맞나요? 의사체죠. 의사결정체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번에 총선은 잘 가고 있습니까? 저희 뭐 전반적으로 공천 예. 과정이 저는 아니 이렇게 뭐 본인. 저 예, 공천 당이야 뭐. 저희 지역이 아직 예. 그 선거구 획정이 안 됐어요. 아. 그래서 지금 네. 여야가 선거구 획정을 잘 안 하고 있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해야 되지 않아요? 해야죠. 그래서 구역 조정이 저희 해당 늦었죠. 지역에서 늦었죠. 네. 그래서 공천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네. 또 왜 이렇게 늦게 하는 거예요? 글쎄요. 그러니까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님께서 이렇게 합의하지 못할 것 같으면 한석 더 늘려. 네. 눈으로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니 한석 늘릴 수 있을 것 같으면 백석도 늘리죠 뭐. 아니, 못한 네.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서로 합의를 네. 하는 게 너무 이게 안 되나 봐요. 그리고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안을 넘기면 사실은 그건 국회에서 그냥 승인하면 돼요. 근데 이 유불리를 따지다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이게 결정되지 못하는 계속 뒤로 미뤄지게 그러니까 어떤 되고. 지역 주민들은 지금 내가 어느 지역에 속하는지도 잘 모르실 수도 있는 거고 네. 어떤 후보가 나올지도 잘 모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심지어 전북 같은 경우는 네. 임실 남원 순창인가 여기가 지역구가 하나인데 네. 이거를 다 찢어져 가지고 하나가 사라지면서 다른 지역구로 다 붙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뛰고 있었던 후보들은 갑자기 멘붕 상태가 된 거예요. 자기가 전혀 뛰지 않았던 네네네. 지역에 가서 갑자기 후보가 될 수도 있고 또 안 될 가능성이 더 커지겠죠. 빨리 결정을 좀 해줘야지. 근데 이미 너무 많이 늦어버려서 어느 당 책임입니까? 이거는 사실 뭐 누구네 당 뭐 이런 문제가 아니죠. 각각 네. 국회의원의 네.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여야를 떠나서 아마 국회의원들 각자가 판단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차제에 이 문제를 국회가 뭐 승인 정도 하는 걸로 하고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좀 더 무게를 좀 실어주자. 이런 요소들이 또 있습니다. 국회의원 월급 올리는 거. 그거 다 국회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자기 이해관계에 걸려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팔은 안으로 굽고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고 싶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인정한 채로 제3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이걸 주는데 네. 우리나라는 지금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그래서 좀 비명을 많이 지르는 것 같은데요. 비명 행사가 많은 것 같아서 요즘 개그를 한번 해봤습니다. 또 뭐 하나 또 잡았어. 아이고. 콧노래 부르면서 들어오더니. 이게 뭐 비명 행사 뭐요? 아니 뭐 지금 민주당 상황이 네. 사실 오늘 조금 전에 봤는데 임종석 전 실장 네. 바로 그냥 컷오프 됐잖아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공천 과정에서 네.
비명들 잘라내는 거 보면은 네. 정말 무섭습니다. 비명 중에도 된 분 많이 있죠. 많이 있죠. 네. 네. 근데 왜냐면 양 때문에 네. 거기서 이제 공격을 그렇게 하는 건데 네. 언론도 이제 그렇게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네. 근데 사실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뭐 이렇게 조용한 공천이다, 네. 뭐 감동의 조용한 감동이다, 네. 뭐 그런 그 말장난이지 저는. 네. 왜냐면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공포 정치를 했잖아요. 밑자락을 다 깔아놨잖아요. 그리고 대항하는 순간 당의 결정은 물론 그 뒤에 계신 큰 이 윤심 거기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 만약에 저항하게 되면 상당히 안 좋은 꼴을 보게 된다는 걸 이미 작년에 다 경험했잖아요. 경험했죠. 예, 이준석 대표 쫓아낼 때 이거 정확하게 된 거고 네. 김기현 대표 그 뒤에 들어오선 김기현 대표 역시도 당원들의 투표에서 뽑혔는데 그냥 메모차게 그냥 다 아웃된다는 걸 다 근데 보여줬잖아요. 이건 또 과거에 저희 잘못했던 이번에도, 부분인데 네. 이 프레임으로 지금 씌우고 있는 건데 아, 저희가 이건 인정해요? 아니 한동훈 위원장 들어오면서 네. 민주당이 또 그랬잖아요.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이고 대승적 한계가 있다. 근데 음. 오자마자 여러 가지 대통령하고 각도 세웠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맞추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물론 거기다 약속 대련이라고 프레임을 씌우고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약속 대련은 아니고. 전혀 아니에요. 지금 제가 봤을 때 한동훈 위원장은 본인이 갖고 있는 역할 레버리지에서 최대한 발휘하면서 저는 용산하고도 나름대로의 당정관계, 건강한 당정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다. 네. 좀 그렇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한동훈 위원장 역시도 진압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여기서 만약에 이제 뭐 들이댄다. 그러는 순간 검찰 캐비넷에서 요거 꺼낼 겁니다. 그래서 요거 꺼내면 공천이라는 게 이동학 전 최고는 이제 다른 당이다 보니까 네. 당 상황을 잘 몰라서 그렇게 보실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당에서 당에서는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에 물론 이제 공관위에서 적절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보면은 행정관이라든지 비서관이라든지 약간 대통령실 그런 출신들이나 아니면 검찰 출신들이 많이 공천될 거다라고 언론의 우려도 있었고 민주당이 많이 프레임을 씌웠잖아요. 근데 그의 그런 우려에 비해서는 이번 공천에서는 그러한 우려가 네. 저는 현실화되지 않았다. 네네네. 역시 이 발언 시간에도 양당 정치 폐해가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고 그렇죠? 네. 그렇죠. 제가 그래도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드려야 돼. 아니 근데 공천이라는 게 결국에는 최고 권력자의 의지잖아요. 그랬을 그래요? 때 이제 뭐 그렇죠. 네. 아무리 시스템이라고 해도 시스템이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 시스템이 아닌데 결국엔 이제 공천은 이제 권력자 의지가 들어가는 거죠. 네네. 뭐 국민의힘은 어쨌든 특검법 문제 등등이 있으니까 최대한 조용한 공천을 최고 권력자가 원하고 있는 거고 민주당은 최고 권력자가 이제 이재명 지키기 그러니까 스스로가 스스로를 지키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죠. 그에 맞춰서 지금 가고 있는 공천일 뿐인 거고 국민의힘 그래요? 같은 경우는 사실 조용해 보이는 공천이죠. 현역들 그대로 앉히고 뭐 기존에 하셨던 분들 그대로 하고 하는 게 사실 혁신이나 뭐 변화가 있는 건 아니니까. 네. 뭐 이런저런 프레임을 씌워봐야 결국에는 이제 뭐 권력자의 의지대로 가고 있다. 이걸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개혁신당의 최고 권력자는 누굽니까? 지금 이제 김종인 위원장님이 하셨죠. 아, 공관 당대표보다 위원장님. 더 위에. 아, 그래요? 아, 그분이 최고 권력자예요? 이준석 대표가 이제 네. 뭐 하루에도 몇 번을 찾아가서 모셔온 분이니까 이제. 네. 권위가 있으신 분이긴 하죠. 아, 그렇습니까? 네, 뭐. 그럼 그분의 의지가 당연히 공천에 상당히 많이 여기도 개입이 되겠군요. 그렇죠. 오시자마자 이제 일성으로 정치개혁 말씀하셨거든요. 네. 양당제, 그러니까 양당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이 양당제라는 것이 시민의 삶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개혁 그 자체를 국민들께서 해주셔야 우리 대한민국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일성을 해주셔서 네. 든든합니다. 개혁신당은 그 지점에서 국민들로부터 포인트 득점을 얻지 못하면 존재 자체가 불분명해져요. 양당 정치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적대적으로 서로 감정 싸움을 계속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 결정도 못 내리고 계속 해야 될 결정 뒤로 미루는 결정만 하는 거잖아요. 현 양당 정치의 문제점을 그렇죠. 열심히 파고들어야 된다. 예,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그 존재감을 드러내야 되고 누구 그렇게 국민들로부터- 코치할 입장은 아니지 않아요, 지금? 아 저는 코치할 입장은 아니죠. 아니, 뭐 이동환 최고가. 아니요, 근데 예. 제 지역에서의 제일- 이 위치도 제 지역에서 지금 인천 중구강화 옹진을 예. 뛰고 있는데 3자 대결이에요. 아, 경선이. 그렇죠. 예. 와. 이거 혹시 키스 타임입니까? 아, 네. 이건 그래서, 무슨 일인가요? 야, 이거 암전 이거 불길한데요. 네, 불길한데요. 이동학 발언할 때 이렇게 이동학 경선하고 앉아있다. 있다 하는데 바로 암전이 예, 오, 그런데 이렇게 짠 하고 나타나게 되겠죠. 네. 야, 멋있네요. 네. 야, 근데 약간 불 끄니까 네. 조금 분위기에서 분위기가. 봤어요. 좋네요. 그죠? 약간 뭐 위스키 한 잔 좀 놔야 될 것 지난번에 같고. 크리스마스 특집을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아, 그러네. 불이 많이 나간 것 같은데 아직 안 그 들어왔네요. 일단 올해 크리스마스 특집은 그렇게 하는 걸로 하시죠. 네, 네, 네. 올해 크리스마스는. 아,
아, 좋습니다. 다시 또. 이 프로가. 예. 야, 처음이다, 나도. 이런 거는 내가 뭐 예전부터 정말 작은 방송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통신이 끊어진 적은 있어요. 어. 아, 근데 이렇게 전체 스튜디오에 불이 꺼진 건 우리가 처음이에요. 재미가 없었나 봐요. 네. 분바가 있습니다. 노잼이면 불 끈다 이거군요. 자, 여튼 그렇게 뭐 얘기는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다. 지금 우리 그렇죠. 이동학 씨하고 한 얘기는. 그런데 뭐 아까 한 얘기는 그러니까 양당 정치의 폐해점을 잘 파고들면 개혁신당은 답이 좀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본인은 지금 현재 3자 구도. 경선 중이다. 네, 3자 구도에서 경선 중이고 네. 어쩌면 개혁신당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거죠. 음. 예, 그래서 기성 정치인분들이 지역에서 해오셨고 네. 거기에 제가 신예로 기대받는 기대주로 음흠. 등장을 한 거라서 예, 여기서 이제 얼마만큼 제가 표를 좀 흡수하느냐 네. 이거에 따라서 이제 판도가 완전 달라지죠. 아, 지금 그렇습니다. 달라지고 있는 흐름이 저에게 오고 혹시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저 여의도 보셨다, 장르만 여의도 보셨다 이런 분은 없죠 아직? 제가 지난번에 안 계실 때 캐나다 가셨을 때 네. 제가 이제 운서역이라는 곳에서 운서역. 공항철도가 지나는데 아, 운서역에서 있습니다. 제가 판넬 들고 있는데 네. 저녁 때 오늘 라이더 분께서 딱 오시더니 저는 내렸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갑자기 커피를 사들고 저 드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장르만 여의도에서 봤습니다. 와. 열심히 커피였나요? 하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와, 진짜. 예, 예. 그래가지고 저 깜짝 놀랐어요. 야, 됐다 네. 됐어. 네. 네. 이제 될 느낌입니다. 네, 느낌. 예. 자, 그러니까 여기는 네. 당이 좀 잘 받쳐줘야 돼요. 아, 당이. 민주당이.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는데 지금 민주당 공천 상황이 마치 막 종교 재판하는 것 같잖아요. 과거에 이제 막 이단들 심판하는 것처럼 아, 그래요? 친명이냐 비명의 당도 측정기 들고 다니면서 딱 하면서 이재명이 좋아, 차은우가 좋아. 그래서 차은우요, 그럼 넌 아웃. 이재명이요 하면 전략 공천. 또 이런 거 아니에요. 농담을 또 이렇게 나한테 물어보세요. 다큐로 받아. 예? 아니 나한테 근데 물어보세요, 나한테. 민주당 상황도 굉장히 심각한 게 네. 뭐 국민의힘 입틀막 뭐 3연속 입틀막 사건 보면서 네. 이게 독재다 아니다 하는데 사실상 민주당 내부 상황도 음. 비명 후보들 입틀막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냥 이렇게 쓱싹 이렇게 다 없애버리잖아요. 아니 저한테 물어보세요. 뭐 누구 차은우 이재명? 네. 네, 저 누구예요? 이재명이요. 저 공천 돼요? 아 여기는 당도가 네. 당도가 좀 있어가지고. 사람 될 수- 17 브릭스. 아니, 이재명은 그건 아니고. 아웃. 네. 그건 아니고. 네. 지난번 2020년도에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굉장히 많은 당선자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혁신의 이 과정에서 파열음이 나올 수밖에 없고 지금 과정에서의 중간 평가 이런 것들은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결국엔 경기 끝나고 이게 공천이 다 된 다음에 어떤 공천이 됐는가는 그 색깔로 이제 결국 최종적으로 드러나게 될 네.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공천이 그러면 우리 원래 야당이 유현정 어려워. 의원께 차은우 이준석. 네? 저한테 왜 이러세요? 여기는 차은우라고 얘기해도 공천 될 겁니다. 여기 그래도 돼요? 왜냐면 이준석 김종인! 대표는 그래도 아, 확실히 지금 김종인이구나. 아, 권력자가 김종인이라고 하더니 이건 바로 매력적인 또, 예. 대답이었어요. 아, 네. 그래. 김종인. 네. 아, 김종인 그분의 정답, 매직은 김종인. 정말 이번에도 어떻게 통할 거라고 보세요, 두 분? 쉽지 않을 것 뭐 같습니다. 개혁신당은 통할 거라고 보니까 모셨을 거고, 그죠? 네. 아, 본인도 적극 찬성한 거야? 아니면 난 좀 아닌 것 같은데 뭐 김종인 위원장님이요? 예. 저는 제발 와주시기를 바라고 있었죠. 당내 상황이 조금 어수선한 편이었고. 확실해요? 그리고 그 선거를 네. 굉장히 많이 치러보셨고. 그렇죠. 그리고 어려운 선거를 또 승리로도 이끄셨던 네, 네. 분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전략이 어떻게 보면 아주 특출나다기보다는 상식적인 사람의 시선에서 상식적인 결정을 이제 밀리지 않고 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걸 이제 개혁신당에서 해주신다고 하니까 저는 그저 든든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저는 어차피 김종인 위원장이 네. 출마하시는 거 아닌데 네. 지금 출마자들의 어떤 윤곽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드러난 게 없잖아요. 네. 기존에 있었던 인물들 딱 그거잖아요. 개혁신당을 상징하는 뭔가 새로운 어떤 뭐 선수들이 쫙 등장을 해가지고 뭔가 그 판 자체를 좀 메시지도 전달하면서 실제 새로운 정치는 이런 거구나라고 국민들께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점에서 과연 시간이 이제 국민의힘과 뭐 민주당은 지금 막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뭔가 한 사람 발표하고 두 사람 발표하고 한다 하더라도 주목받을 수가 있을까? 개혁신당이. 네, 그러면 지역구에서 승부 보기 굉장히 어려울 거다. 이런 생각이 좀 우려가 좀 드네요. 제가 계속 코치해도 되나요? 또 선거 기간에 하루하루가 달라요. 아니 이게 내 선거는 잘 안 보여도 남의 거는 잘 보이잖아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오늘은 그래 코치라는 직함을 하나 좀 얻어가겠습니다. 네. 하여튼 개혁신당은 지금 굉장히 시간이 좀 없는데 과연 이 김종인 위원장 물론 이제 선거에 굉장히 뭐 베테랑이긴 하지만 지금 들어와서 이 판을 좀 뭔가를 새롭게 꾸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다. 그렇죠. 지금 네. 이제 어쨌든 수면 아래에 있는 선수들이 등장 자체를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 언제쯤 할 근데 것인가. 선거 기간은 또 하루하루가 다르고 네. 뭐약 40일 남았다고 하는데 그럼 지난 40일 전을 되돌아보면 저는 아직 개혁신당 당원도 아니던 시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남은 40일 동안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거다. 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확실히 그래도 한번 의원 해보신 분은 다르다. 네. 뭐가 다른가요? 네, 판세를 보는 게 두 분 너무 좀 비관적으로 보지 마시고 네. 개혁신당. 네. 네. 열심히 하세요, 사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 국민의힘은 진짜 요즘 너무 뉴스도 안 나오고 뉴스를 제가 못 본 건가요? 뭐 이렇게 특별히 뭐 감동 없다는 얘기가 좀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누군가가 이건 아니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바로 입틀막 대고 바로 사지 들려가지고 나가는 상황이에요. 아니 당사 앞에 네. 실제로 뭐저 되게 근데- 두려울 거예요. 근데 이거 제가. 지금 자꾸 국민의힘한테 프레임을 씌우는 것 같은데 네. 원래 여당 공천이 네. 과거부터 그러니까 여당 공천은 대통령제 하야에서 권력 정권이 있는 정당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용한 공천이 이루어져 왔고 섬세하고 또 그런 공천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맞잖아요. 권력의 유무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지극히 현실 정치에서 당연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거기에서 국민의힘도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여당이라도 왜 친박 비박 있을 땐 과거에는 또 난리 그랬잖아요. 아니었습니까 그때? 지금 근데 그때는 공포 정치를 하지 못했죠. 아 지금은 네, 지금은 공포 정치가 오히려 정확하게 그때보다 더? 되고 있는 거고. 근데 아까 제가 당근과 채찍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채찍은 정확하게 작동이 되고 있어요. 그 기반 위에서 지금 공천이 되고 있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반발하신 분들도 계시죠.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는 반발했지만 그 3일 천하였지 않습니까? 네. 바로 당근 들어갑니다. 아 그래서 저는 이제 여당으로서 쓸 수 있는 수단들이 어쨌든 이 양쪽 손에 다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지점에서는 상대적으로 야당에 비해서는 당근 그럴 수 측직이라고 있다고 표현하는데 봅니다. 저는 뭐 잘 모르겠고요. 네. 근데 어쨌든 저는 저희 당에 현역분들이 불출마해 주신 현역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저희 지역에도 이제 최춘식 의원께서 희생을 하셨고 그러니까 저는 선배들이 그렇게 용퇴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 아 김용태네. 그런 당을 위해서도 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그런 결단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결단을 내리는 네. 그 과정들이 그 과정들 희생하는 과정들에 굉장히 후배로서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요. 네. 또 중진들도 지역구 조정 뭐 굉장히 명분 없는 곳으로 이동하기보다는 그 지역 안에서 이동하시는 그런 명분 있게 이동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어쨌든 희생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네. 모습들에 있어서는 감사함을 느끼고 있어요. 아마 민주당이 부러워할 거예요. 네. 아니, 근데 최종적으로 이제 뭐 김용태 전 최고처럼 이런 젊은 정치인을 뭐 유리한 지역구에 공천을 하고 뭐 그런 모습을 보이면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현역 의원들을 대체로 살리고 친윤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적당히 공천을 했잖아요. 네. 사실 저도 구성원이긴 했지만 21대 국회의원들 좋은 평가 받지 못했고 대통령실도 그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성 없는 공천이다. 네네네. 이대로 그대로 공천했다라는 뜻은 반성이 없고 변화도 없고 혁신도 없는 공천이다. 네네네. 그 지금 댓글에는 그 프리스라고 그러네 이 자켓 어디서 사냐고 좀 물어보시는 분이 아, 이거는 이게 개혁신당 오신 거 이거는 개혁신당 거 아니죠? 이 개인 흰색은 아마 저기 그 유니클로인가? 이게 말이 되나요? 네. 네. 말해놓고 말을 그냥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받았습니다. 아, 그건 이제 받으신 거고. 네네, 알겠습니다. 아, 안에는 이제 개혁신당 오시고 위에는 그 유니클로. 네. 네. 말해도 되나요? 아니 어차피 뭐 여사님도 어차피 뭐 뭐 디올 이게 또 이제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입을 거라 2개 샀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 후드도 두 개. 최근 터진 게 아까 뭐 여사 네. 얘기하셔서 그런데 그 보도가 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이제 양주 보도가 좀 나왔습니다. 예, 양주 보도가 나왔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는 또 그 법카 관련된 김혜경 씨의 그 선거법 위반 혐의 요 재판 소식이 좀 나오는데 요거는 선거에 영향 줍니까 아니면 별 영향 없습니까? 영향을 일부 뭐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예, 왜 그러냐면 저는 이게 선거 앞두고 이걸 하는 거잖아요. 저는 거꾸로 이제 역풍이 있을 거다. 이게 지금 말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조국 뭐 이런 사람들에게 이 들이댔던 잣대를 들이대든가 네. 일관되게 들이대든가 아니면 지금 김건희 여사에게 들이대는 잣대 이 잣대를 일관되게 들이대든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둘 중에 하나만 해도 사실은 다 법치주의가 망가져 버리는 거죠. 이해될 수 없는 대목이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김혜경 여사 10만 4천 원
네. 그리고 개인이 어쨌든 개인 밥값 계산한 거고. 네. 그 다음에 같이 먹었던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의 그 아내분들이란 말이에요. 사모님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그리고 자기가 계산했는지도 몰랐어요. 다른 이 참모분들이 계산하신 건데 네. 그걸 자기가 몰랐는데 지금 이걸 가지고 기소를 한다? 아, 이건 해도 지금 너무한 거죠. 누가 너무한 봐도 이건 거다. 정치적 목적이 너무 있는 거죠. 네. 요건 어쨌든 근데 네. 민주당에는 조금 악재예요? 아니면 아니 아직 역풍이 불 거라고 생각해요. 역풍이다, 이게 오히려? 너무나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이거? 국민의힘 걱정 많이 하시네요. 네. 네. 풍이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저는 어쨌든 그 여사분들의 그런 이슈는 중도층에 분명히 영향이 있겠죠. 중도층에 결과적으로는 양 진영은 지금 결집해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세게 결집해 있고 조직력이 결집해 있는 상황인데 선거가 결국엔 중도층이 어디에 평가하느냐, 여당을 심판하느냐, 야당을 심판하느냐에 따라서 전국 선거가 바뀌는 거잖아요. 네. 이 여사분들의 이슈를 가지고 중도층이 굉장히 민감하게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어느 손을 들어주느냐가 이번 선거에서 좀 많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서로 내로남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서로가 서로 이렇게 팔이 안으로 굽으면서 네. 고작 우리 편에게는 고작 이 정도 가지고 뭘 이런 거는 정도는 다 해라고 하면서 상대편에게는 법 앞에 평등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네. 사실 그냥 정치 혐오만 키우고 있는 중이다. 이제 김혜경 생각을. 여사의 태도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자기가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받고 처벌받고 하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이건 일관되게 근데 그건 좀 냈던 달라요. 거예요. 근데 아니 그건 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는 게 이건 너무 과도하게 계속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김건희 여사 건 이거 불거졌는데 지금 벌써 몇 달 됐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조사조차 하지 사실관계가 제가 않잖아요. 이게 사실관계가 하나만 확인해 드릴게요. 이게 2020년 3월 9일 날 대선 때잖아요. 3월 9일을 기점으로 이게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고 합니다. 공직선거법은. 9월이면 2022년에 9월이면 끝나는 거예요. 이 사건이. 근데 8월 초중순에 나와 있는 기사를 확인해 보시면 그때까지 김혜경 여사께서 이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잘 응하지 않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 임박해 오는 거잖아요. 공소시효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찰 수사기관이 공범으로 생각하는 그 배모 씨에 대한 네네네. 먼저 기소를 했고 기소가 되면은 공소시효가 정지가 됩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 배모 씨에 대한 2심 판결이 나왔고 그러면서 기소가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만약에 배모 씨가 2심 판결을 승복하거나 해버리면 며칠 만에 이 김혜경 여사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소가 된 거지. 이거는 예, 검찰의 어떤 그런 판단이 아직도 있었던 검찰이 거예요. 공명정대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거예요? 야당에서는 무슨 정치적 수사다 하는데 근데 이동학 예, 최고 입장에서는 수사를 뭐 응했다고 성실하게 응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아, 그건 아니라는 아니라는 거죠? 거죠. 8월 달까 아. 한 달 남기기 전까지 김혜경 여사가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기사가 그때 당시 처음 아니 이런 거는 소환 조사 열심히 검찰이든 경찰이든 열심히 하시는데 왜 김건희 여사 건에 대해서는 소환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금액 그러니까 높- 서로한테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보고 이거 각자에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권력의 이 상황이- 크기만큼 엄정한 수사가 따라야 된다. 각자가 각자에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두 개를 똑같이 보긴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하시죠, 우리 이동학 최고? 물론 아니, 경중은 너무 다르죠. 당연하죠. 경중은 왜냐면 뭐 다를 수 있겠지만 지금 여당의 일이고. 죄가 안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여당의 일이고. 근데 어쨌든 여기는 뭐 막는 대로 막아보지만 어쨌든 막을 수 없는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야당이니까. 근데 지금 여당의 김건희 여사 건은 아예 침투조차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어쨌든 국민들이 어쨌든 이 국가기관을 볼 때 국가기관이 저렇게 폭력적으로 개인에게 그리고 그 상대방의 어떤 수장이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들추고 빼내고 이런 방식으로 린치를 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거 나중에 바꿔서 우리가 만약에 검찰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진짜 너무 이거는 치졸하다. 뭐 치졸한 걸 떠나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측면을 너무나 얍삽이라고 해야 되나? 얍삽하다. 네, 너무 감정적으로 이거를 국가기관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이미 검찰이 민주화된 거로 증명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문재인 정권에 맞서가지고 싸우셨잖아요. 검찰 그 당시에. 네. 저는 검찰 조직이 민주화됐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야당이나 국민들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사 문제에 관련해서. 그래서 수사기관이 여기에 대해서도 그런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제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근데 안 하잖아요. 지도부가 잘못된 선택을 해도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 이 잘못된 정당 문화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양당 공천 동의, 때문에.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도부가 잘못해도 그걸 바라만 보고만 있어야 되는 얼마나 답답하냐. 이게 다 양당 정치 폐해 아니냐. 그래서 개혁신당으로 와라. 그렇습니다. 네. 개혁신당이 정치개혁 해내겠습니다. 그 개혁신당 정책 시리즈 쭉 이제 나오잖아요. 네. 이제 지금 뭐 매주 해 왔고요. 네.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갈 예정인데 오늘은 이제 경기 남부 권역
네. 관련해서 정책 발표한 근데 것으로 전만큼 알고 이렇게 있고요. 막 이슈가 되는 것 같지가 않아서. 저희가 사실 좀 더 노력을 해야 하는 네. 게 있죠. 왜냐하면 그 정책일수록 사실 이렇게 조금 재미가 없달까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 타는 것도 조금 부족하게 되는 것 같고 그렇다고 네. 이제 시민의 삶이 달린 문제인데 자극적인 말로 이렇게 홍보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좋은 컨텐츠로 이렇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잘 하는 건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죠. 네네. 그러나 이제 그 주목받지 못하는 건 좀 많이 아쉽다는 느낌 좀 드시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뭐 오늘 뭐 반도체 벨트 관련해서도 발표를 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향후 계속해서 이제 후보자들이 공천되고 네. 또 이제 그 지역에서 관련된 공약을 발표를 할 거라서 많이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개혁신당은 공천 잡으면 안 일어날 것 같아요. 한동훈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네, 조용하게 정하게. 잠잠하게 하실 것 같아요. 네. 매기는 건가요? 아니 잘. 그 채우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좋은 문제들을 이제 많이 발굴해서 당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실 겁니다. 그래요. 네. 저 외부에서 이렇게 막 모시고 싶은 사람들 직접 또 연락도 막 하고 그러세요. 좀 와주셔라 이렇게. 이제 공천 관련해서 제가 권한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없어서? 네. 아 그래요. 뭐 저도 아직 공천 근데 확정이 아닌 개혁신당은 사실 지역구 공천보다는 결국에 비례대표 순번을 어떻게 하느냐가 국민적 관심이 좀 더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제3지대 신당이라고 하는 것들이 보통 지역구에서 배출하기가 좀 어려운 구조고 네. 양당제에서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그러다 보면 이제 비례대표 순번을 누가 가 1번, 2번에 누가 가느냐 이게 아마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있지 않을까? 네.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제가 좀 익숙한 것 같아요. 지역구 출마하는 것이 당연하면서도 또 거기서 승리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은 제가 계속 제3지대에 있어서 이 상황 자체는 저에게는 낯설진 않고요. 또 그 네네네. 와중에 이제 비례대표 문제가 또 이렇게 이게 예민한 문제가 되는 것 또한 마찬가지이고 지역구 후보가 지역구 선거를 하면서 동시에 비례대표 당선자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 이제 또 호소하는 것 그런 상황들 자체는 저에게는 좀 익숙한 일인 것 같아요. 소통은 잘 되고 있습니까? 뭐 지도부라든지. 지금 저희 소통이 안 되면 안 되죠. 왜냐하면 크기가 큰 정당이 아닌데 소통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고 네, 소통은 잘 이루어지고 잘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실 저도 이제 내일 아마 기자회견을 하게 될 것 이준석 같아요. 대표는 출마 어디로 기자회견. 네? 출마하십니까? 그거는 아직은 소통이 잘 비밀입니다. 되고 있습니까? 그건 비밀입니다. 아 기밀이에요? 아 정해지긴 했어요. 정해진 확정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어느 정도 비밀입니다. 정해졌고. 뭐 이렇게 저렇게 아. 보고 계신 것 같고. 네. 내일 기자회견은 뭐 어떤 걸로 하세요? 저는 내일 분당갑 출마 출마 기자회견을 하는 선언. 거죠. 네. 오늘 해요 그냥. 여기서 해. 이렇게 할까요? 네. 일단 뭐 분당 갑으로 출마는 이제 정하신 거고요. 그러면 어쨌든 이제 대진표는 정해졌네요. 분당갑은. 분당 갑 누구 나오시죠? 네. 지금 안철수 안철수. 의원은 이제 현역이시고 네. 이광재 총장. 아 이광재. 근데 민주당에서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왜요? 사실 이제 이광재 전 사무총장님 이미지도 좋으시고 네. 뭐 이렇게 다른 분들이 또 기대하는 정치인이신데 조금 내부에서 전략 공천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공격을 비명계로 분류됐다는 이유만으로 또 공격을 하는 걸 보면서 네. 저렇게 해도 될까? 물론 저는 이렇게 그것이 저에게는 유리할 수 있지만 네. 좋은 현상일까 하는 생각이 좀 지켜보면서 들더라고요. 아 근데 류호정 후보의 저 출마는 그러니까 두 분이 만약에 이제 비슷하다고 치면 지지율이 안철수, 이광재 두 분 중에 누구의 표를 더 많이 잠식을 하고 또 앞서 나가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것도 약간 좀 관심이 많이 집중될 부분이긴 하겠네요. 아닙니다. 저는 누군가의 표를 잠식하는 게 아니라 네. 당선이 목표입니다. 아 당연히 당선이 목표죠. 근데 어쨌든 이제 표라는 건 정해져 있는 표고 어느 쪽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민의힘 표를 더 많이 가져와서 당선되실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민주당 지지자분들의 표를 더 많이 가져올 설득 많이 해서 가져오셔서 당선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지금 정치에 이제 학을 떼는 네. 어떤 중도층 시민들 그리고 그냥 평범한 시민. 그런 분들. 그러니까 저는 진보 보수로 나누기보다는 이런 거죠. 양극단의 어떤 시민들이 있고 강성 지지층으로 대변되는 네. 양극단의 시민들이 있고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평범한 시민들 있잖아요. 그분들로 나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분들께 이제 소구를 할 생각입니다. 양극단에 계신 분들은 뭐 아니더라도 특히나 이제 예. 분당은 대장동이 있어요. 그래서 정치가 네. 이렇게 양극단의 정치가 얼마나 이제 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지를 좀 많이 지켜봐온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장동이 그쪽 지역구군요. 네, 그렇습니다. 대장동에 있으면 명확하네요.
뭐요? 민주당 표를 뺏어와야죠. 과연 그럴까요? 무슨 논리? 저는 좀 궁금한데 대장동이네. 이준석 대표가 이제 지원 유세를 가서 네. 무슨 얘기를 할까? 아, 네. 분당에서. 네, 궁금합니다. 안철수 의원과의 또 악연도 있고 아, 여러 측면에서 네네. 조합이 오묘하죠. 아. 네. 그러니까 약간 좀 헷갈리는 게 예를 들어 개혁신당 지지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국민의힘 전에 약간 비판적 지지하다가 개혁신당 오신 분들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류호정 의원은 정치 지형상 그쪽이랑 가까운 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하셨던 분들이 약간 좀 뭐 심정적으로 지지하셨던 분들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보면 양쪽에서 다 표를 가져오실 수 있겠군요. 제가 얼마나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그러네요. 생각해 보니까. 자, 류호정. 친척 어르신처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아유, 고기가 끄덕끄덕해집니다. 네. 자, 지금 세 분, 한 분은 그래도 이제 공천까지 가는 길에 한 8분 응선쯤은 넘었죠? 아니 겸손해야죠. 저희 아직 공천 안 나왔고. 네, 겸손해야 되고요. 근데 저는 그게 바로미터일 거라고 봐요. 김용태가 최종적으로 공천을 받으면 오 이렇게 국민의힘 반응이 될 공천, 것 같습니다. 네. 괜찮다. 그다음에 이동학 최고는 물에 빠지시기도 했고 네. 여러 고생들을 좀 하고 계시나 네. 아직까지 좀 유력한 위치에 놓여있지 않은 건 사실이죠. 이것도 이제 바로미터가 될 수 있죠. 아, 민주당이 또 공천 이동학이 잘하느냐. 되면 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류호정 의원은 뭐 공천까지 가는 길은 어렵지 않은 걸로 현재까지는 보입니다. 그렇죠. 네. 공천이 뭐 늘상 제3지대는 뭐 상황이 항상 그랬죠. 네, 그 안에서 네, 얼마나 이제 잘 하느냐가 다른 거죠. 자, 세 분 어떻게 끝나고 다 같이 또 식사하러 가시나요? 세 분 얘기 친하게 좀 지내시는 해보고. 모습 전 네, 너무 얘기- 보기 좋아요. 네, 뭐 네. 방송이 엮어준 인연. 네. 네, 세 분 또 감사하죠. 네, 같이 여행도 좀 다니시고 저희 셋의 운명에 네. 아까 같은 그런 암전 같은 상황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중요한 건 다시 늘 켜지잖아요. 밝은 날만 있고. 아니 중요한 건 다시 켜지니까. 그렇죠.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고 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네. 뭔가 뭐 세상 모든 일 의미는 있겠죠. 네. 예, 뭔가 메시지가 또 됐을까 생각 한번 해보면서 오늘은 여기서 세 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류호정 전 의원 그리고 이동학 최고, 김용태 전 최고까지 세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각자 역할들 열심히 해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장르만 여의도 오늘 화요일 순서는 여기서 저희 인사드리고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여러분 조금 더 재밌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정전 없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